사고뭉치 꼬마 개구리 플록. 글 그림 야코프 마르틴 스트리드. 덴마크 사람이래. 어느 아름다운 여름밤이었어요. 별똥별 하나가 지구의 한 작은 마을에 떨어졌어요. 별똥별은 지붕을 뚫고 15층에 사는 개구리 가족의 텔레비전 위로 쾅 하고 떨어졌어요. 별똥별이 쩍 갈라지더니 안에서 아기 개구리가 나왔어요. 아빠 개구리와 엄마 개구리는 아기 개구리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아이 귀여워라. 이제부터 널 우리 막내로 삼아야겠구나. 아빠와 엄마는 아기 개구리에게 플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플록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답니다. 플록에겐 누나와 형 개구리도 생겼어요. 하지만 플록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플록이 너무 심하게 말썽을 피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 플록은 일찍 일어나 안방에서 잠자는 아빠의 얼굴에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전화기를 오븐에 넣어 구워버렸죠. 또 책을 몽땅 뜨거운 물에 담가 비누로 문질러 푹푹 빨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니 플록! 아빠와 엄마는 플록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선생님을 찾았죠. 생활계획을 잘 짜서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유명한 아동 개구리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죠. 잠시만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플록이 전화선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플록은 선생님의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고 선생님의 가방에 쉬를 해버렸어요. 결국 상담은 엉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빠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엄마는 울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니 플록?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 하다니 더는 참을 수 없구나. 그럼 됐어요. 플록이 대답했어요. 늘 이렇게 야단치실 거면 전 떠날 거예요. 플록은 집을 나갔어요.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는 푸른 들판을 달렸어요. 낯선 도시를 지나 눈 덮인 벌판을 달렸어요. 마침내 기차가 멈추었어요. 플록은 기차에서 내려 걸었어요. 걷고 또 걸었어요. 사막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 높은 산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걸었어요. 산 꼭대기에 동굴이 보였어요. 동굴 안에는 흰 머리에 하얀 수염을 기른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앞에는 정말 두꺼운 책이 있었고요. 산 속에 사는 도사님이었죠. 도사님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엔 어떻게 왔니? 꼬마 개구리야. 도사님이 느릿느릿 말했어요. 내가 너무 말썽을 피워서 다들 날 싫어해요. 허허, 네가 그렇게 나쁜 애라니 믿을 수가 없구나. 도사님이 말했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찾아보렴. 여기 내 옆에 앉아서 눈을 감아보렴. 도사님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플록은 한쪽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눈도 감았어요. 그러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플록은 한쪽 눈을 살짝 떴어요. 눈을 감고 있는 도사님이 보였어요. 심심한데. 플록은 좀이 쑤셨어요. 마침 집에서 나올 때 갖고 온 색연필이 있었어요. 플록은 도사님의 커다란 책에 그림을 그렸어요. 책 구석구석에 색칠을 한 다음 도사님의 얼굴에도 낙서를 했어요. 이게 뭐야! 도사님이 크게 소리쳤어요. 너처럼 지독하게 못된 개구리는 내 평생 처음 본다. 도사님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플록은 산에서 굴러떨어져 차가운 눈밭에 처박혔어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말썽을 피워서 아무도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헬리콥터예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누나와 형이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어요. 플록! 가족들이 소리쳤어요. 널 찾아 세계 곳곳을 다녔단다. 가족들은 플록을 헬리콥터로 끌어올렸어요. 플록, 널 다시 만나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전 여전히 말썽쟁이에요. 괜찮아.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우리 막내니까 우리랑 함께 있으면 돼. 먼 훗날 플록은 자라서 아주 유명한 개구리가 되었어요. 어렸을 때 저질렀던 못된 장난과 말썽의 증거물을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온답니다. 끝. 엄마 그래도 전시한 것 중에서 난 여기 제일 유명할 것 같아. 이게 뭔데? 운석같이 이런 거.
플로기 나온 것 거. 중에 맨 처음에 그래 이게 제일 유명하겠다. 아니요, 민물은 틀렸어. 이렇게 말썽 부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 정말 대단하지 않니? 선생님의 머리에 불을 지르고 가방에 쉬를 하다니. 그리고 도사님의 책에도 막 그림을 그리고 얼굴에 낙서를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 응. 대단한 개구리야. 그래, 발 치워줘. 발. 학교 가는 길 한태희 글 그림. 짧을걸? 이 책 꽤 긴데 그림도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봐도 돼. 숲속에서 지구마을 캠프가 열렸어요.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 다닙니다. 각자의 학교 가는 길을 소개해 볼까요? 선생님 이야기의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까만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반짝이는 친구입니다. 누굴까? 여름방학 안녕. 뜨거운 여름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갑니다. 한 차례 먹구름이 몰고 온 소나기도 그쳤습니다.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녀요. 몽골아이래.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말과 양과 소를 돌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어요. 넓은 초원에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나다목제의 말달리기 경주에 나갔어요. 말을 타고 달릴 때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거예요. 중국 나란히 내가 사는 곳은 산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세수하고 아침 먹고 가방을 메고 마을 앞에 친구들이 모이면 나란히 학교로 출발해요. 내가 제일 고학년이니까 앞장을 섭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고 비탈진 길을 걷다 보면 등에는 땀이 나고 하늘은 어느새 조금씩 밝아옵니다. 냇물에 땀을 씻고 다시 언덕을 오르면 학교가 보여요. 학교 가는 길은 멀지만 친구들과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힘들지 않습니다. 터키,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여름은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달려서 지는 사람이 사주기.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달립니다. 빵집과 카페를 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마침내 내가 아슬아슬하게 1등! 세상에서 제일 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는 한국에도 꽤 많이 있어. 그리스, 맛있어? 돌틈에 기억이 잘 안 나. 돌틈에 깃들어 있는 옛 이야기. 나는 요즘 신화에 푹 빠졌어요. 언덕길을 지나 학교에 갈 때는 돌무더기 옆을 지나요. 신들의 무대이자 요정들의 놀이터였던 오래된 신전의 흔적이에요. 그 옆을 지날 때는 영웅들의 외침과 요정들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우스, 헤라, 아폴론, 헤르메스, 아킬레우스. 어릴 때는 다리가 4개, 젊을 때는 다리가 2개, 늙어선 다리가 3개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 이탈리아 경기장의 함성. 학교 가는 길 옆에는 오래된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황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관중들의 환호가 경기장을 메웁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전사들의 함성과 휘리릭 찰싹 말채찍 휘두르는 소리, 가슴까지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뽀얀 먼지로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안녕 페데리코, 무슨 생각해?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잠시 공상에 빠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은 내가 꼴찌예요. 다시 페달을 밟으면 학교로 출발. 얘 콜로세움 상상했나봐. 그치? 프랑스 첫눈의 맛. 크리스마스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첫눈까지 소복하게 내려서 더욱 기분 좋은 학교 가는 길. 캐럴을 중얼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혀를 내밀었어요. 문득 눈송이의 맛이 궁금해졌거든요. 새하얀 눈송이가 막 혀끝에 닿는 순간 작은 눈 뭉치가 뒤통수를 때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장난꾸러기 친구가 킥킥 웃고 있어요. 나도 질 수 없잖아요. 얼른 눈을 뭉쳐서 슝!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즐거워요. 케냐, 길이나 안녕. 나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케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이야. 엄마 알기로 파리는 별로 눈이 많이 오지 않는데. 파리는 아닌가?
나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들판을 막 뛰다 보면 내가 사자나 치타, 얼룩말이 된 것 같아요. 그날도 학교로 뛰어가다 갑자기 멈춰서고 말았어요. 저 멀리 기린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엄마 기린, 아빠 기린, 아기 기린이 아침 햇살을 맞으며 느릿느릿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기린 가족은 먹을 걸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무서운 동물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을까요? 나는 기린 가족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학교로 갔답니다. 학교 가면서 기린을 볼 수 있구나. 인도 랑골리 꽃길. 축제를 맞이할 때면 골목은 아름다운 꽃길이 됩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예쁜 무늬를 그리거든요. 나도 엄마와 함께 랑골리를 그립니다. 하얀 쌀가루로 윤곽선을 그리고 색색의 가루를 채워 넣어요. 정말 예쁘고 아까워서 이리저리 피해 걷지만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많이 지워져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 또 그리면 되니까요. 바닥에 이렇게 장식하라. 네팔. 오늘은 내가 왕이야. 가네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코끼리 이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코끼리 기른대. 가네샤는 삼촌이 관광객을 태우고 근처에 있는 밀림을 여행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랍니다. 나는 가네샤의 먹이도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줍니다. 가네샤와 나는 서로 무척 좋아해요. 언젠가는 가네샤를 타고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서 나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태국. 아빠 고맙습니다. 으악, 지각이다. 서둘러야겠어. 오늘도 아빠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도시의 아침은 바쁩니다. 어른들은 회사에 가고 우리는 학교에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차가 밀릴 때도 좋고 골목길을 달리기에도 좋거든요. 우리 아빠도 오토바이로 태국이래. 나를 데려다주고 출근을 합니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무에타이를 배우러 가요. 훈련은 힘들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멋진 무에타이 무에타이. 선수가 될 거예요. 그니까 뭐야? 무에타이는 태국의 태권도 같은 무술이야. 필리핀. 달구지가 달그락달그락. 바람이 솔솔 부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파인애플이 거의 다 익었나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멀리서 일하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환한 얼굴로 파인애플을 따고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은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에 파인애플과 바나나 농장이 많아요. 나도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 아빠를 도와요. 아침이면 달그락달그락 당나귀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학교에 가요. 그런데 오늘따라 옆집 강아지가 자꾸 쫓아와요. 다음에 놀아줄 테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자꾸 쫓아옵니다. 파란 밀바 사이로. 끝없이 파란 밀바 사이로 스쿨버스가 달려요. 오스트레일리아래. 호주에.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할 때 쓸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이다. 내 취미는 부메랑을 모으고 만드는 거예요. 부메랑은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의 사냥도구입니다. 친구들은 근사하게 장식한 내 부메랑을 부러워했어요. 멀리 던지기 시합의 우승은 아마 내 차지겠죠? 키리바시. 오늘은 내가 1등. 선생님이 선책장에서 날 반겨주세요. 오늘은 내가 1등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내가 사는 곳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예요. 작은 섬에는 학교가 없어서 학교가 있는 큰 섬으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닷속 물고기들이 보여요. 물풀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고 예쁜 물고기들이 알록달록 산호 틈으로 헤엄을 칩니다. 학교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워요. 신기하다. 페루. 나쁜 꿈을 잡아주는 드림캐쳐. 9월이 시작되고 봄이 왔어요. 우리처럼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9월부터 봄이 시작되거든요. 저 멀리 눈 쌓인 산봉우리 너머에는 신비한 도시가 숨어있어요. 9월. 응? 9월부터 9월이 봄이야.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야. 오래전 잉카 사람들이 만든 도시 마추픽추예요.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멋진 돌담길을 걷다 보면 학교가 나와요. 어제는 학교에서 펜플루트를 연습하고 드림캐쳐도 만들었어요. 나는 동생이 나쁜 꿈을 꾸지 않도록 머리맡에 드림캐쳐를 걸어주었답니다. 이런 거 파는 거 본 적 있지? 응, 맞아. 그 바닷가 그 하얀색 건물 만든 다이소 있고 아, 아빠랑 갔을 때 팔았어. 그런 거 달면 나쁜 꿈을 잡아준대. 하지마. 미국. 나는 비를 좋아해요. 어제부터 흐릿하더니 아침부터 비가 내려요. 왜 좋아해? 여기 뉴욕인가봐. 비 때문에 어두워서 빌딩들이 환하게 불을 켰어요. 엄마는 비가 오면 운전하기 어렵다고 하고 동생은 야구를 못하겠다며 투덜거리더니 이내 게임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비가 좋아요. 물방울이 톡톡 튀는 것을 보며 무언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좋은데. 그렇구나. 미국 알래스카 아름다운 오로라.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되면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요. 학교 가는 길, 주위는 아직 어두워요. 잔뜩 옷을 껴입고 집을 나서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고 입에서는 하얗게 입김이 나와요. 며칠 전 운이 좋았던 날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하늘 가득히 신비로운 오로라가 반짝거렸어요. 아름다운 빛이 학교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어요. 한국 푸른 하늘 위로 홈이 자라요. 오늘 아침은 하늘이 유난히 파랗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시끌벅적해요. 어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나는 과학자나 변호사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고 싶기도 해요. 나는 과학자냐?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내가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늘을 보며 여러 가지 내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파란 하늘 위로 뭉게구름이 가득 피어납니다. 마지막 어린이까지 모두 발표를 마쳤습니다. 학교 가는 길의 모습은 이렇게도 다양합니다. 모두 다르지만 또 모두 닮은 것은 학교 가는 길에는 정다운 친구가 있고 우리는 모두 각자 멋진 꿈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마을 캠프 어린이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같이 여러 명이랑 자고. 신나는 캠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얘네들 크면은 친구랑 자게 될 거야. 캠프도 와 지구마을 멋진데 알래스카가 없어. 어딜까? 마지막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딧불이. 꿈꾸는 초록이와 이정순이 썼대. 그림은 그리지 않아서 그림 그린 사람 없어. 깜깜한 여름밤 숲속에서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내요. 보고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면 파드득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요. 반딧불이는 왜 빛을 낼까요?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딧불이.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깜깜한 풀숲 시냇가. 여기서 사진으로 했잖아. 반딧불이가 꽁무니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요. 난 평생 빛을 내서 풀숲을 밝혀주는 풀숲의 등대야. 반딧불이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모두 빛을 내요. 반짝반짝. 알도 빛을 내봐. 여기. 풀숲 어딘가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정말 아름답지요? 반딧불 나무, 수많은 반딧불이가 모여 앉은 나무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여요. 이런 반딧불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볼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생겼어요. 난 배끝에 꽁무니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또 큰 날개가 있어 깜깜한 밤하늘을 휙 잘 날아다녀. 반짝반짝 빛을 내는 풀숲의 등대 반딧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까요? 겹눈. 두 개가 있으며 움직임과 방향을 알아차려요. 수컷이 암컷보다 겹눈이 더 커요. 날개. 딱지 날개는 딱딱하며 배를 보호해요. 밤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딱지 날개에 가려졌던 속날개가 보여요. 더듬이.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해요. 앞가슴. 앞가슴이 머리 쪽으로 길고 넓게 자라서 머리를 가리고 있어요. 배 끝에 발광기가 있는데 이 발광기에서 빛을 내요. 암컷은 발광기가 한 마디이지만 수컷은 발광기가 두 마디예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아니야. 연색칸이야. 좀 그렇네. 맛있는 먹이를 냠냠. 반딧불이 얼음벌레와 애벌레는 먹이가 달라요. 사는 기간은 10에서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딧불이 얼음벌레는 먹이를 거의 먹지 않거나 이슬을 먹어요. 밤에 빛을 내는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불빛으로 숲속의 밤을 수놓아요. 어린 반딧불이는 다래기나 달팽이. 어른 반딧불이와 다르게 반딧불이 애벌레는 달팽이 사냥꾼이에요. 냠냠쩝쩝. 달팽이 속살이 정말 맛있군. 반딧불이 애벌레는 달팽이 외에도 다슬기, 지렁이 등을 아주 좋아해요. 반짝반짝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반딧불이가 빛을 내고 있어요.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짝을 찾기 위해서예요. 어서와.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 짝을 만난 반딧불이는 짝짓기를 하죠. 반짝반짝 알을 낳아요. 드디어 알을 낳을 곳을 찾았네. 여기 알을 낳아야지. 짝짓기가 끝난 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암컷 반딧불이는 축축하고 그늘진 곳이나 물가의 풀숲에 알을 낳아요. 빛을 내는 반딧불이.
멋진 반딧불이가 될 거야. 빠지직 빠지직 반딧불이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와요. 반딧불이 애벌레는 먹이를 잡아먹으며 자라지요. 아, 몸이 커지니까 답답해. 허물을 벗어야겠어. 애벌레는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고 쑥쑥 자라지요. 휘잉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애벌레는 겨울잠을 자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되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딧불이 애벌레는 땅으로 올라와요. 애벌레는 땅속에 번데기 집을 지은 뒤 그 안으로 들어가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는 허물을 벗고 어른이 되죠. 그런 다음 땅 위로 올라온답니다. 요렇게. 너네는 이런 거 보는 게 좋아? 신기해? 뭐 우리는 모두 반딧불이 친구예요. 난 늪 반딧불이야. 넌 이름이 뭐야? 난 운문산에서 발견된 운문산 반딧불이야. 반딧불이 친구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캄캄한 밤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반딧불이 친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늪반딧불이죠. 알아볼까요? 늪 반딧불이, 애 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꽃 반딧불이. 그렇군요. 얘는 파파리 반딧불이, 북방 반딧불이, 북두칠성 반딧불이. 맞네요. 많이 봤어요. 끝.